여러분 얼마 벌고 싶으세요? 10억? 30억?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 10억 번 사람들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부자가 된다. 정확히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부자가 나온다.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기에 부자 되는 방식을 찾고 그에 걸맞는 공부와 노력을 하니 부자가 나오는 건 당연하다. 반면에 내가 부자 될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 부자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니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복권도 투자도 하지 않는다. 기회가 어떤 방법으로도 그를 찾아갈 수 없는 것이다. 생각이 현실이 된다. 훌륭한 배우자, 건강, 풍요로운 삶, 정신적인 독립, 심리적 안정, 이 모든 것들은 원하는 사람은 얻을 수 있고 원하지 않거나 믿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 생각은 당신을 움직이게 하고 그에 맞는 인연이나 상황에 가면 기회가 찾아왔음을 분명히 알려줄 것이다.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에 조심하라. 무엇이든 그 입에서 나오는 대로 당신이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뭔가 부정적이고 냉소적으로 말하면 현실 감각 있고 자신이 멋있는 줄 아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이들은 똑똑한 바보일 뿐이다. 이 세상을 이겨낸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비관론자들이 아니다.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과 꿈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들이 바로 성공한 바보다. 몇 년 전 이 교훈을 받아들였다면 당신은 이미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돼 있을 것이다. 지금 이 두 번째 기회도 놓쳐서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무거나 돼 있을 것이다. 어차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글을 읽고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점이 가장 안타깝다. 제가 이 문구를 선정한 이유는 그냥 예전에 너무 저 같았어요. 부자라는 말이 진짜 되고 싶잖아요, 사실. 동경은 하는데 너무 먼 얘기라 제 얘기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연히 되고 싶다라는 마음 한 가지, 하나는 저희가 예전에 봤던 그 흥부와 놀부, 흥부가 아니라 놀부죠. 흥부와 놀부의 그 놀부나 스크루지 있잖아요. 그렇게 그냥 부자하면 그 이미지가 먼저 왜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인식을 심어줬을까? 진짜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아무래도 그냥 그동안 부자나 경제나 이런 거에 대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잖아요. 그냥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지금 상황에서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조차가 안 들더라고요. 지금 내가 뭐 돈 벌어서 뭐 내가 뭐 딴 거 해서 부자 될 수 있겠어?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게 제일 편한 거 아니야? 거기서 생각이 멈춰 있을까 봐 너무 안타까워서 사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문구를 선정했어요. 일단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인식이.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보는 안경을 어떤 안경을 쓸 것인지가 정말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 이제 추천도서 코너에서 이제 행복이나 어떤 추구하는 가치나 이전보다 나은 삶을 사게 하는 것들 위주의 콘텐츠를 많이 했었잖아요. 이제 오늘 돈 얘기를 하는데 좀 본격적으로 그 얘기를 할 때도 사실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오늘도 여러분들한테는 아침에 눈을 떠서 출근하고 퇴근해서 집에 와서 잠들기까지 분명히 기분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다, 둘 다. 그런데 오늘 당신은 무엇을 볼 것입니까? 결국에 그 일이 벌어지는 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인데 나는 어떤 거를 보느냐에 따라서 내 하루는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 이런 메시지를 좀 드렸었거든요. 근데 돈도 똑같다는 거예요. 나는 돈을 벌 수 있어. 나는 돈을 벌고 싶어.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할 거야 라는 면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은 필요 없어. 돈이 있으면 안 좋아. 돈은 불행의 씨앗이야. 이런 프레임으로 돈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누가 더 돈을 벌 확률이 높겠냐고요. 돈을 벌려고 마음 먹은 사람이 당연한 그렇죠. 거예요. 그래야 그 기회를 보니까 찾고. 그래, 그렇지.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이고 냉소적으로 그걸 대하면서 자기 스스로 거기서 멀어지고 있다는 거지.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여기서도 이제 저 이 내용을 읽으면 진짜 소름이 끼쳤는데 정말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구나. 나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똑같구나. 똑똑해 보이나 봐. 그 냉소주의자들이. 시크하게. 근데 되게 웃긴 게 저는 딱 그것만 보거든요. 대안 없잖아요. 그건 똑똑한 게 아니에요. 게으른 거지. 예, 게으르거나 두렵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제 경험상. 왜? 제가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그래서 그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책에도 썼거든요. 뭐라고 썼냐면 너바나님 책을 서점에서 보고 처음에는 그냥 뭐 안 봐 저런 거 이랬었는데 그때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야 투자 같은 거 뭐 자기 일도 잘 못하고 그냥 자신도 없고 괜히 남의 돈 꽁으로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저런 거 하는 거지. 내가 뭐 대기업 다니고 뭐 이러는데 내가 뭐하러 저런 거를 해. 위험하기만 하지.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요 그때 당시 제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잃는 거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투자하면서 사람들 많이 만났는데 그렇더라고요. 사람마다 달라. 어떤 사람들은 돈을 조금 잃어도 타격이 크지 않은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잃어도 뭐 거의 뭐 내 뇌가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을 느낀 사람이 있어. 저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도 할래나 애들이 학교에서 저 학교 다닐 때 그 책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동전 쳐가지고 뒤집어지면은 이렇게 돈 가져가는 거 그것도 안 했어요. 동전치기? 동전치기? 동전치기.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아시죠? 이렇게 책에다가 김소연 죄송합니다. 책 이거밖에 없어. 자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동전 이렇게 탁 하면 동전 이렇게 휘리릭 구르면서 두 개 똑같은 면 나오면 내가 가져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게임을 막 했단 말이에요. 친구들이 학교에서. 근데 저는 그것도 안 했어요. 오 진짜? 왜 안 했냐면 혹시나 돈을 잃을까 봐. 너무 나랑 다르다. 코코님 아니었어요? 저는 그런 게 제가 만들어요. 제가 만들어. 제가 주도해버려. 지금 안 하는데 그렇지.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반대였으니까 오히려 그 잃는 거에 대해서 되게 무뎌왔고 너무 너그러웠어요. 하다 잃을 수도 있지 뭐. 나중에 두 배로 따면 되지 만 약간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네. 근데 나는 그게 되게 컸거든. 내가 100억을 벌기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는 100억어치예요. 근데 여기서 훈련된 투자자들은 그 리스크를 10억어치로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과를 내는 거거든요. 투자의 원리는. 근데 저는 이걸 아예 부정하는 거지. 내가 심지어 1000억을 벌 수 있다고 하더라도 1억만큼의 리스크도 감당을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거지. 저는 태어나서 복권을 사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5,000원도 아까워서? 그게 잃으니까. 잃으니까? 확률이 너무 낮은데. 근데 되게 재밌는 게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비판적이에요. 투자 같은 거에.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다는 거죠. 뭐냐?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 그렇죠. 리스크를 시도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리스크를 넣지 않으면 그거에 걸맞는 리턴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 먼저. 근데 리스크가 있는 거를 무조건 안 하려고 하면 당연히 리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두 부류로 나뉘는 거예요. 보세요. 딱 반 쪽에서 이쪽 사람들은 100억을 벌 수 있는데 그 100억에 대한 리스크가 10억이라도 안 하는 극도의 리스크 회피자들. 또 반대편은 이쪽은 100억을 벌 수 있을 것 같으면 1000억의 리스크를 감수하는 극단적 리스크 수용자들인 거야. 극과 극이네. 어머.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계속.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 행동을 합리화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비판적이야. 그러니까 안 되지. 야, 그거 봐, 안 된다고 했잖아. 그거 했다가, 야, 옆 부서 박 차장 못 봤냐? 왜냐면 또 이런 사람들이 꼭 주변에 한두 명씩 있거든. 이런 사람 주변에는 저 같은 사람이 한두 명씩 있으니까, 쟤 봐. 그렇지. 그러면서 이런 거지. 야, 옆 부서 박 차장 못 봤어?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주시고 2억 날려가지고 지금 장난 아니잖아. 이번에 지금 명태로 뭐 돈 얼마 주는데 그거 신청도 못해. 지금 맨날 전전긍긍 하잖아. 야, 괜히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직장생활 열심히 해. 가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그걸 뒷받침해야 되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여러 가지 근거를 대. 경기 침체 몰라? 무역수지 적자 몰라? 미국 어떻게 될지 몰라? 너 임마 그러니까 너 맨날 돈 잃는 거야. 인구도 줄고 있고. 근데 본인은 돈을 잃진 않아. 근데 벌질 못하지. 그러니까 계속 그 안에서 쳇바퀴를 도는 거지. 또 이런 게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주식을 하셔서 쫄딱 망해서요. 저는 절대 주식은 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부동산 하시다가 쫄딱 망해서요. 저는 절대 부동산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건 부동산이나 주식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버지나 어머니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 투자한 사람의 문제였던 거죠. 근데 감정이 들어가서 오독을 하는 거지.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맞아. 그러면서 또 현실과 다른 의사결정을 한단 말이죠. 또 반대로 이 리스크 수용자들은 포용자. 어떻게 되냐, 한 방에 망해. 맞아. 한 방에 망하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이걸 알면 돼요. 개념적, 감정적, 관념적 관점을 빼고요.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야. 있는 그대로. 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게 100억인데 100억을 누가 벌었대. 파릭님이. 100억을 어떻게 벌었지?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배우고 계속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리스크를 회피한 게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무조건 두려워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 요령이 있을까? 봤는데 100억의 수익을 추구하면서 리스크를 10억 정도로 줄이는 거야. 그런 방법들을 저 사람은 알고 있어. 그걸 따라 하면 돼요. 또 반대로 리스크를 크게 감수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내가 왜 망했을까를 보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부정적일까? 부정적인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다. 리스크를 극대화해서 보는 사람, 리스크를 극도로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실에서 벌어지는 리스크와 기대 수익의 관계를 잘 살피고 내가 그거에 맞게끔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탁탁탁 해나가면 그러면은 나도 그 길로 갈 수 있다. 김승호 회장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 길은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만 찾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사람만 그 있는 그대로 현실의 올바른 길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김승호 회장님이 이 얘기를 하신 거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 리스크를 되게 수용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약간 잃는 거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데미지를 받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해서 그런 가치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도 크게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씀씀이와도 연결이 됐었고. 그러니까 이거 하게 되잖아요. 뭐 돌리기. 돌리기. 리볼빙. 리볼빙. 이거. 그런 것도 이게 다 연관이 되더라고요. 돈에 대한 개념이나 가치가 다 다르다 보니까 소비도 막 하게 되고 투자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유지는 했었겠지만 유지조차 안 됐겠죠. 그렇지. 쓰는 것도 많이 쓰고 투자에도 다 마이너스 나고 이러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느 순간 이제 크게 느낀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게 그 데미지가 조금씩 오면은 별로 이렇게 느끼는 게 안 나. 그냥 통장이 줄어드는 거는 이걸로는 약해. 어딘가에서 전화가 온다고. 아니야, 그건 본인 성향이라 그런 거야. 제 성향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성향이 어딘가에서 전화가 온다던가, 막 부재중 막 20통, 어디 카드,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데미지가 아예 저를 이렇게 진짜 귀찮게 하고 막 일형 정도가 와야지만이 데미지를 크게 생각했더라고요. 이게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나 이렇게 계속 가다가 큰일 나겠다. 정말 그런 생각이 느꼈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바뀌게 되더라고요. 투자에 있어서는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부분, 약간 리스크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 미리 대비하는 부분, 이걸 내가 좀 키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투자 언론서 같은 것들을 보면은 워런 버핏이나 뭐 이런 분들이 쓴 책은 모두 다 돈을 잃지 말아라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맞아. 강조를 하더라고요. 돈 많이 벌어라 이게 아니라 그게 왜 그러냐라고 봤더니 그 리스크에 대한 거, 돈을 잃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잃는 거에 대해서 더 조심을 해야 되고 그게 먼저 기본이 돼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 걸 보고 지금은 저는 이제 투자를 생각하면 버는 것보다도 이게 안 됐을 경우 어떻게 되지? 이 최악의 상황, 플랜 B, 이거를 먼저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내가 감당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때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그 넘어가는 이것도 과정이 중요한 거야. 훈련이 되고, 근데 이걸 내가 먼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해야지. 내가 재테크나 아니면 투자에 대해서는 좀 이런 성향을 갖고 있구나. 인지를 해야지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저희가 이제 리스크 얘기를 하지만 사실 진짜 부동산 모를 때 리스크라는 단어도 잘 모를 뿐더러 그치. 그렇지. 그러니까 리스크 때문에 무서워서 부동산 한다 만다 이걸 고민하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럼 내가 왜 이렇게 경계심에 있었지 생각하면 저는 그냥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 마음이 크죠. 근데 그 두려움이 잃어버릴까봐 이 두려움까지의 단계까지도 못 가고 내가 바라는 게 나는 지금 평범한 사람인데 부자가 돼야 돼. 그럼 이 사이에 갭을 메꿔야 되잖아요. 그게 힘들어. 그럼 그 힘들 것 사이에 같아서.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데 맞네. 그 모르는 거를 해야 된다는 두려움이랑 얼마만큼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너무 막막한 거예요, 사실. 그리고 옆에 누가 있어야죠. 맞아.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심지어 없는 수준이 아니야. 다 부정적이잖아. 맞아요. 그냥 옆에서 그냥 다 평범하게 다 살죠. 그리고 한 달 카드값 갚았을 때 코크님 얘기하신 것처럼 전화 안 오면 일단 그냥 그 한 달 무사히 잘 넘어갔구나
생각하면서 사시는 분들 많구나. 아니, 이런 어떻게 사람 나만 그런 거 살았던 아니지? 나만 그런 거 아니지? 그냥 카드값 잘 갚고 한 달 한 달 잘 보내면 그냥 무슨 일 없구나 그냥 하면서 사는 게 보통 사람들이니까 그냥 그런 분들 이제 주변에 있다가 공부하면서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옆에 실제 같이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아니면 투자해서 성공하신 분들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심지어 그냥 나랑 비슷해. 예전에 똑같지. 나처럼 그냥 월급쟁이였다가 노력한 시간 덕분에 자산이 쌓이는 걸 다 보다 보니까 아 이게 되는구나를 알게 됐어요. 되는구나 되지, 알게 되죠. 되고 그리고서 사실 월버가 너무너무 좋은 게 그걸 또 다 가르쳐 주잖아요. 지역 어떻게 보고 얘 어떻게 정리해가지고 정말 나이님 이제 저평가 아파트 사는 것처럼 어떻게 비교해서 좋은 거 사야 될지를 다 알려주니까 그냥 그거 배운 대로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얘기를 직접 너바나님 만나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유튜브가 진짜. 그치. 그러니까 틀면 나오니까. 이게 원래는 옛날에는 어떤 거였냐면은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만 자기들끼리 쏙닥쏙닥 그냥 하던 거야. 그냥 야 너 주변에 사람들 너 어때? 아 제 주변 뭐 옆에 있는 뭐 최 과장은 뭐 주식을 얼마를 잃었습니다.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은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잃어서 저는 그래서 투자해서 돈 번 사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 너무 무섭습니다. 대부분 이러잖아요. 맞아.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깨줄 수 있는 게 직접 만나야 되는 건데 이런 걸 통해서 유튜브 방송 같은 걸 통해서 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독서 모임 제가 참여하잖아요 가끔. 그러면 독서 모임 끝나고 나서 내가 물어봐 어떠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이고 저 진짜 너나이님 저 진짜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냥 그리고 책 읽는 것도 솔직히 이거 강제로 책이나 한번 읽어보자 에이 하고 그냥 신청했는데 맞아. 처음인데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왜 뭐가 좋았냐라고 물어보면은 일단 여기는 맨날 유튜브 보면은 뭐 너나이님 뭐 힘들었던 얘기 뭐 코크님 뭐 힘들었던 얘기 파링님 힘들었던 얘기 이런 거만 들어가지고 자기는 무서웠대. 그럴 수 올 있지. 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처음 올 때 아 나는 저 사람들처럼 막 그렇게 열심히 살아본 적도 없고 막 그래 본 적 없는데 그냥 조금 관심이 있어가지고 한번 해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에휴 그냥 책이나 한번 읽어보자 뭐 안 된 말고 하는 마음을 신청했는데 여러분 제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요 다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전혀. 맞아요. 맞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나는 독서 모임 참여하면 이제 한 그 모임에 한 10명 정도 맞아요. 있으니까 그러니까 10대 1의 느낌이야.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1이고 나머지 10일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분들이 와서 그 초창기 때 했던 고민들을 털어놓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방향을 잡아가는 거고 저는 그 한 번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냐면 내 주변 사람을 바꾸는 첫 번째 시도가 되는 거죠. 맞아.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특히나. 여러분 주변에 옛날에 너나이나 코크드림 같은 사람들만 있으니까 한 명은 저기서 펑펑 써제끼면서 업무 시간에 핸드폰 잠깐만요 하면서 핸드폰 받으면서 독촉 전화 받으러 나가고 있고 한 명은 옆에서 야 여러 가지 이유를 조목조목 대면서 야 경기 침체 안 돼 지금 뭐 폭락이 와 뭐 금융위기가 와 너 그러면 큰일 나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똑똑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뭘 하고 싶어도 어렵잖아. 그렇지. 마음 먹어도 아니야 하면 안 돼. 근데 나랑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일단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끼리만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임이 산으로 가죠. 또 우왕좌왕하죠. 우왕좌왕하죠. 그렇지. 그래서 저희가 그 투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다 배치를 해드린단 말이에요. 독서 모임 할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별거 아니네. 이거 너무 좋은데? 그러면서 독서 모임 오셨던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간혹 비용까지 내가면서 내가 책을 봐야 되냐, 독서 그렇지, 모임을 가야 그렇게 되냐, 생각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끝나고 나면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 혼자 읽었으면 진짜 나 못 읽었을 것 같다. 근데 읽을 수밖에 없게 돈 냈는데 안 만드는 읽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의 어떻게 보면 비용을 냈기 때문에 본인 심리적인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저희 여기 독서 모임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다 월급쟁이나 이런 평범하게 투자 시작해서 온갖 시행착오 겪어서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모임을 진행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냥 책 읽고 느낀 점 좀 나눌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내가 돈 버는 거에 대한 고민도 들어주네, 코칭도 해주네. 그 시간이 너무 알찼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지난달에 이제 독서 모임 하는데 누수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누수가 지금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해결 방법이 있느냐, 또 이제 또 쫙 알려드렸죠. 우리 또 경험 잘하셨네. 많잖아요. 네. 경험 부자들, 네. 누수 경험 부자. 지금도 하나 쫙 살고 있습니다. 알려드렸죠. 저도 지금. 저도 지금 하나 처리 중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냥 그거 본인 스스로 책 읽는 게 어렵다면 그 다음에 투자할 때 고민이 있는데 나눌 동료가 없다 그러면 저는 이런 기회들 정말 잘 활용해 맞아요. 보시면 좋을 것 정말. 같아요. 내 주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첫 시작. 돈 버는 독서 모임 함께해요.